이렇게 택시 부를 때 이제 대부분 다 앱을 이용해서 이제 택시를 아마 부르고 타고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소비자들 불만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특히 요금에 대한 불만이 최근에 많다면서요? 네, 이 소비자원에 접수된 절반 이상이 요금 문제인데요. 그중 취소 수수료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택시 호출앱 잘 이용하고들 있지만 이 부분을 몰랐던 분들 많았는데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취소 수수료 물리는 데는 카카오티와 이 타다, IM과 반반택시 이렇게 네 곳인데요. 카카오티와 이 반반택시는 요금이 좀 비싼 택시에만 적용됩니다. 취소 수수료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지만 많이 사용하는 이 카카오티 예를 좀 들어보면요. 배차가 완료되고 1분이 지나서 취소할 경우 또 이 출발하기로 한 시간에서 5분이 지날 때까지 연락이 안 되거나 탑승하지 않으면 최대 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예약 호출은 수수료가 더 비싸서요. 6월 기준으로 최대 5만 원, 현재는 좀 내려가서 3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 물리는 4개 앱에서 호출할 때 이 수수료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 바로 띄우는 데는 반반택시 한 곳밖에 없었는데요. 나머지는 물음표나 느낌표 같은 특정 기호를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소비자는 이 취소 수수료가 있는지조차 알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네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잘 모르는 분도 많았을 것 같고 네. 잘 공지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택시 잡기 어려운 요일과 시간대 언제인지 소비자들이 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이 요즘 택시 호출앱 이용해 보셨다면 다 같은 마음이실 텐데요. 오늘은 또 이 불금이라 약속 있으신 분들 벌써부터 걱정일 텐데요. 역시 금요일 평균 호출 시도가 2.63회로 가장 어려웠습니다. 월요일이 1.6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가 1.74회로 금요일과는 1회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시간대별로 보면요. 이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가 3.15회로 다른 시간대보다 최대 1.66회까지 많았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지역 구분이 없고 또 이 횟수대로 호출했다고 배차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아니라서요. 이 서울에서 이 택시 잡아보신 분들은 너무 수치가 적은 거 아니냐 하실 겁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서울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를 호출해도 4명 중 3명은 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택시를 잡다 지쳐서 찜질방이나 이 숙박업소를 가는 경우도 많고요. 택시 호출앱은 피크 시간대 요금을 올리거나 건당 수천 원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택시기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는 거는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만큼 택시가 없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택시 기사님들, 특히 법인 택시 중심으로 좀 많이 줄어서 택시 공급이 또 줄어든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정부가 이렇게 좀 택시 공급이 부족한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좀 내놨다면서요. 어떤 방안들입니까? 일단 이 올해 택시 기사 수는 코로나 직전보다 3만 명이 줄었는데요. 거리두기 때문에 밖에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택시 기사들이 배달이나 대리 기사로 많이 넘어가서 그런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업종으로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리고 닭다리 잡고 엎드릴 것도 아니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치킨 배달. 그거는 탈리기 붙어가지고 주문량이 많아서 그냥 요금이 막 쭉쭉 올라가니까요. 서울 법인 택시 가동률을 봤을 때 2019년 1분기 50%에서 올 1분기 31%로 줄었는데요. 10대 중 7대는 주차장에 멈춰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간 택시들 기사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이 탄력 요금제입니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 호출앱 수요가 몰리는 만큼 요금을 올리는 건데 밤 10시부터 이 새벽 2시까지 최소 25% 오르는 선에서 정해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 법적으로 사실상 금지됐던 타다 택시 같은 승차 공유 플랫폼 부활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택시 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걸로 보입니다. 요즘 늦은 밤 택시 잡기 정말 어려우시죠?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 시간 탄력 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풀기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 요금제를 전문가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탄력 요금제, 카카오티나 우티 같은 플랫폼에 등록된 택시가 그때그때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인데요. 택시 운행이 드문 늦은 밤에 평소보다 높은 요금을 매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지금은 서울에서 심야 시간에 택시를 호출해도 4명 중에 3명은 타지를 못한다면서 요금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서 택시 잡기도 수월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가격 범위를 확정한 뒤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적용 시간대로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인 택시 할증 시간을 밤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거리 두기가 풀리면서 요즘 늦은 시간에 택시 잡는 게 어려워지자 이런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택시 요금이 오르는 거라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모임을 마친 사람들이 택시를 잡기 위해 길가에 늘어서 있습니다. 앱으로 호출해봐도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 첫날, 심야 시간대 택시 영업 건수는 밤 9시 영업 제한이 있던 지난 2월과 비교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택시 운행은 62% 느는 데 그쳤습니다. 기사 부족으로 택시 공급에 한계를 드러낸 겁니다. 서울의 야간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야 할증 시간대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 할증 시간대를 밤 10시부터로 2시간 늘린다는 겁니다. 해당 시간엔 2km당 3,800원인 기본 요금이 4,600원으로 20%가량 오릅니다. 사실상 요금 인상인 셈입니다. 서울시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택시업계의 건의가 들어와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시행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요금 부담이 커지는 만큼 공론화 과정에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동의하면 왜냐면 뭐 택시 기사님들도 많아져야 사람들도 이용하기 편할 테고. 택시를 타봐요. 타면 몇천 원이라도 더 나오는데 우리는 늦을수록 좋지. 서울시는 6월 1일 지방선거 이후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몇 달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생활 물가와 직결된 택시요금 조정은 공청회와 물가대책심의위원회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요즘 늦은 밤에 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데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가 완전히 풀리면 심야 시간 택시 이용이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급한 대로 심야 버스를 늘린다는데 택시 운행 대수를 늘릴 뾰족한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역 주변. 모임을 마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택시 잡으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가까운 데 간다고도 안 잡히고 멀리 간다고도 안 잡혀요.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를 타려고 발길을 돌려보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간격이 멀고 버스도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저의 경우도 30분을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주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 심야 시간대 이동 수요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점차 회복할 걸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심야 택시 운행 대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30% 정도 줄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승객이 감소하자 법인 택시기사 10,000명가량이 일을 그만뒀고 남은 기사들은 고령화돼 야간 운전을 꺼리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송을 해야 될 승객들이 한 25,0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갭을 어떻게 메꿔주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이제 우리가 안고 있는 과제죠. 당장 월요일부터 올빼미 버스 노선을 9개에서 14개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3,500명을 추가 수송하는 데 그치는 수준입니다. 지하철 막차 시간 연장과 택시 할증 시간 확대, 심야 할증 인상 등도 검토 중이지만 정작 택시기사 충원 대책은 마땅한 게 없습니다. 급여가 언제 적어요. 산악금만 딱 채우면 월 수입이 130밖에 안 돼요. 거기서 이제 사대보험 띄고 뭐라고 나면은 110만 원. 택시 요금 체계를 개편해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 압박에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어서 시민 불편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택시 대란이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부쩍 늦은 밤에 택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기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남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하철이 끊긴 늦은 밤 서울 강남역 주변.
모임을 마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짓도 해보고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또 부르지만 도통 응답이 없습니다. 10번 넘는 것 같아요. 내 애도 출근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서울의 한 택시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낮인데도 차고지에 빈 차가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차를 몰 택시 기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서울에서만 택시기사 10,000명 가까이가 운전대를 놨습니다. 승객 급감으로 산업금 채우기도 버거워지자 수입이 너무 적어진 탓이 큽니다. 지난달 일상회복 시작 이후엔 영업 제한이 풀리며 심야 시간 승객이 늘긴 했지만 운행되는 택시는 운전할 기사 부족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5,000대 정도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생활에 허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직을 하고 음식 배달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가지고 하루하루 더 수입이 나왔다, 오히려. 서울시가 궁여지책으로 취업 보조금까지 줘가며 택시 회사들과 취업 박람회를 열었지만 사흘간 200여 명 다녀가는 데 그쳤습니다. 시킨 대로 다 넣어야 되니까. 업체에서 나가는 기사들만 있고 들어오는 기사는 없어요, 지금. 요금을 올려 택시 회사 수입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관리 대상이거든요, 택시 요금도. 그래서 이 요금을 한번 올리려면 몸살을 앓습니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문제가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처우 개선 없이는 떠난 기사들 자리를 채우긴 당장 어려운 상황이어서 시민 불편은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6년째 제자리였던 서울 시내 택시 요금이 내년엔 좀 오를 걸로 보입니다. 현재 3,000원인 기본 요금을 800원가량 올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한데 어떤 안들이 검토되고 있는지 한지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택시 요금 인상안은 3가지입니다. 먼저 거리와 시간 요금은 지금처럼 100원당 142m, 100원당 35초를 유지하고 3,000원인 기본 요금만 3,400원으로 올리는 겁니다. 나머지 두 안은 거리 요금과 시간 요금을 100원당 각각 132m와 31초로 올리고 기본 요금을 3,800원과 4,700원으로 올리는 안입니다. 대략 인상률은 각각 5.3%, 17.1%, 30.4%입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약 10km를 택시로 이동할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현행 요금 체계로는 8,600원이 나오는데 1안으로 하면 9,000원, 2안 9,800원, 3안은 1,700원이 됩니다. 1안은 택시기사의 반발이, 반면 3안은 시민 반발이 클 것으로 보여 2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단에서 추천해준 안으로 저희는 시뮬레이션 안을 만들었고요. 시민공청회 때 제시했던 겁니다. 여기에 심야 할증 기본 요금도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올리고 지금보다 1시간 당겨 밤 11시부터 적용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기본적으로 돈 없는 사람들은 밤에 야간에는 움직이지 말라는 뜻인지 저희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오르는지. 서울시는 앞으로 서울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현재 2,400원인 서울택시의 기본요금이 10월부터 올라갑니다. 3,000원 선이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가 될지 지금 3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유한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2,900원, 3,000원, 3,100원 중 하나로 인상하는 조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인상안은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으로 하고 시계 외 할증요금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입니다. 시계 외 할증요금은 서울택시가 경기도를 갈 때 요금의 20%를 더 받는 제도입니다. 이럴 경우 기본요금 인상률은 10.5%에 이르게 됩니다. 기본요금을 2,900원으로 하는 안의 경우 시계 외 할증요금을 도입하면서 심야 할증 적용 시간을 밤 11시로 앞당기는 것인데 인상률은 9.3%입니다. 기본요금을 3,100원으로 하는 또 다른 안은 시계 외 할증제와 심야 시간 조정을 하지 않지만 인상률은 11.8%나 됩니다.
최종 기본요금은 시의회 논의와 물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확정됩니다. 그러나 승차 거부 문제 등 서비스 개선 방안이 빠져 있고 요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는 데 대한 적지 않은 비난이 예상됩니다. SBS 최효아입니다. 현재 평일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로 정해진 택시 심야 할증 시간을 밤 10시부터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하루 종일 할증 요금을 받도록 하는 주말 할증제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오늘 열리는 택시산업 발전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택시 지원 대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택시 과잉 공급 해소와 요금 현실화, 종사자 소득 증대라는 3대 목표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택시 기본요금은 5년 뒤인 2018년 4,100원, 10년 뒤에는 5,100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항공운임처럼 연료비 등락을 가격에 반영하는 유류 할증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 증가를 막기 위해 개인 택시의 양도 요건을 현행 5년에서 많게는 20년으로 늘려 10년 안에 택시 수를 5만 대가량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같은 기간 운전기사 월 급여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국 통합 콜센터를 내년 하반기까지 설치하고 운전기사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운행 전 음주 측정 의무화 등도 검토됩니다. 국토부는 오늘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말까지 택시 지원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SBS 박현석입니다.